국민의 계좌가 알고 계시죠? 네. 예. 7137-0101 성공. 서울지방경찰 청금융범죄수사팀의 김성현 담당 수사관입니다. 네, 당사자 본인은 혹시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손을 빨아먹고 다니는 기분 같은 들 것 같아요. 어디선가 저도 모르게 제 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좀 찜찜하고. 개인 사정까지 알면서 돈을 보내라고 이메일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때 칼 들고 빼가는 것만큼 섬찟하죠. 카드 3사에서 발생한 최악의 정보 유출 사고가 외부에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범인들은 모두 붙잡혔고 유출된 정보들도 모두 회수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인데 국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고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누가 됐는지 이런 거는. 국민카드 가입자인 박모 씨. 지난 16일 국민은행 콜센터 번호가 찍힌 자동답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원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자 1시간 뒤 국민은행 대출 상담사라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묻고 그렇다고 하니까 대출 상담을 해볼까요? 그랬고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 신용보증기금 거기에 접수를 시켜주냐고 묻더라고요. 실제 휴대폰 문자로 접수 번호가 전달됐고 전화를 걸자 상대는 박 씨의 개인정보를 줄줄 읊었습니다. 고객님 맞으시고 주민번호 뒷자리가 뭐뭐뭐 이거 맞으시냐고 무슨 카드에 지금 금액이 얼마 남아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대출금을 갚으면 더 싼 이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면 신용보증기금 계좌로 돈을 붙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잠시 의심도 해봤지만 상대의 신원이 워낙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거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왜 돈을 붙이라 그러냐고 뭐 보이스피싱 절대 아니고 계좌 추적도 가능하신 계좌라고 전혀 떨지도 않고 당황스러워하지도 않고 이틀 동안 몇 단계를 거친 교묘한 사기 수법에 박 씨는 결국 900만 원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 걸려온 번호도 은행 콜센터 번호와 똑같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탓에 도저히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저희 신랑도 아닌 것 같다고 어떻게 개인 신용 등급부터 해서 채무 상태까지 다 할 수 있냐고. 전북의 한 대학 교수 A씨. 지난달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의 수사관이라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사님 신상정보가 엄청 유출되어서 이렇게 대표 통장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여사님이 이 범죄자들과 뭐 공무원 사실 없는 이런 무고한 피해자라는 걸 중요한 게 지금 제일 시급한 절차이거든요. A 교수 역시 전화를 건 이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희 경찰청 확인된 바로는 그 한멸 쪽에 SSS 그리고 뭐 U1 그쪽 이렇게 되면 한멸 메일 계속 있는 겁니다. 신용도 계속 쓰고 있어요. 제가 정말 믿었던 거라냐 그분이 전부 말하는 거가 너 월급 돈 어디 썼지 않니? 너 평소에 어떻게 사용하지 않았니? 제 모든 그 경제 활동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결국 A 교수는 보안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이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은행 보안카드 번호들을 가짜 인터넷 사이트로 송두리째 전송했고 범인들은 이날 바로 600만 원을 A 교수의 계좌에서 빼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카드사의 정보 유출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 그거에서 국민은행 측에서 유출이 됐다고 확인이 되면 그때는 자기네들이 보상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뭐 대답해드릴 말이 없다.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찾아내나요? 국민들 개개인을. 금융당국이나 카드사들 모두 2차 피해는 전부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입증 책임은 결국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져야 하는 겁니다. 유통되는 금융 정보라는 게 금융회사로부터만 나가는 건 또 아니고 뭐 여러 유통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나간 건지조차 입증이 되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이제 어느 금융회사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카드 위변조나 해외 부정 사용 등에 대해선 100%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현행법으로 이미 실시되던 제도입니다. 롯데카드의 경우 이틀 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카드사들이 내놓은 그 대책은 기존에 내놓은 보상하고 있는 대책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새로운 보상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했던 창원지검은 당초 보도자료에서 고객 정보가 검거된 피의자들 말고 다른 외부로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 유출 여부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정보가 이미 회수돼 피해 가능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카드사 측은 더 나아가 검찰 수사 결과 추가 판매나 유통은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에 회수란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탐지가 안 된 거지 실제 그 데이터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USB로 복사를 해서 유출할 수도 있는 거고 동의문서들을 뭐 돌릴 수도 있는 거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장담하냐는 거예요.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는 최대 19가지. 카드사들은 결제에 필요한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정보들이 전자금융사기 수법에 이용되면 비밀번호 등이 추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580은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신종 전자금융 사기 수법들을 시연해봤습니다. 먼저 파밍. 컴퓨터를 이메일 등을 통해 악성 코드로 감염시켜 정상 사이트를 접속해도 해커가 만든 가짜 인터넷 사이트로 이동시킨 뒤 정보를 빼내는 수법입니다. 예전엔 인터넷 주소창에 떠있는 주소가 실제 주소와는 차이가 있어 진짜와 가짜 사이트를 그나마 구별할 수 있었지만 최근엔 이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악성 코드에 감염된 노트북에서 주소창에 실제 은행 주소를 치고 들어가자 접속된 곳은 해커가 만든 가짜 은행 사이트. 주소창에도 실제 은행 주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은행 거래를 위해 입력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은 해커 컴퓨터로 그대로 전송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모든 정보가 다 유출되게 돼 있고요. 실제 그건 이미 다수의 피해 사례가 보고된 내용이고요. 다음은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폰을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는 수법입니다. 감염된 휴대폰에서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번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자 해커의 컴퓨터 화면에 입력한 모든 정보가 나타납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네, 확인을 누르면 바로 전송이 돼요. 최근엔 휴대폰에 있는 사진이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을 그대로 외부로 전송시키는 악성 코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내 주민등록증이나 또는 이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제 보안카드를 사진 찍어 저장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사진을 통해서 유출이 되는 거죠. 이 같은 전자금융 사기 수법들은 개인의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성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기거든요. 저 사람을 속이거나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그럴듯하게 속일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이 나갔거든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을 속이기에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확보했다는 거고요.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어디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 것일까? 2580은 인터넷 사이트에 각종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DB를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브로커들과 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이들은 함정 단속을 우려하며 이번 카드사 유출 정보에 대한 언급은 꺼렸지만 다른 개인정보들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출업체들로부터 유출된 고객 정보는 자료의 질에 따라 완콜, 전날,
실시간 등의 은어로 분류돼 비싸게는 한 건당 10,000원씩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브로커는 국내 한 골프 사이트를 해킹했다며 7만 건을 250만 원에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브로커가 보낸 사이트 회원 명단, 아이디와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업, 평균 타수, 닉네임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확인해봤습니다. 씨 되세요? 예. 예예. 아, 골프 인터넷 사이트 회원이신가요? 아, 예. 선생님 혹시 그 골프 인터넷 사이트 회원이신가요? 예, 예. 아 예. 그 대구 수성구 밀동 파크 4단지 1410동 고. 예. 하지만 해당 회사 측은 유출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뭐 정보 유출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저 금시초문인데요. 전혀 없었는데요. 2580이 만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개인정보 거래가 이제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 한 명에 6만 원, 6만 5천 원씩 되기도 하고 3만 원짜리도 있고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집이 된 정보가 뭐 덩어리로 같이 옮겨 다니면서 정보의 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데 이번 카드사 정보는 워낙 구체적이어서 가격이 꽤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돈 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엔 그분들에게 이제 어떤 상품을 팔아야 하는 건데 그런 여력돼 놓은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판다고 하면 당연히 가격이 나가겠죠. 하지만 당분간 개인정보 거래업자를 직접 만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완전 전주식화 돼 있어요. 금융에 들어간 스팸이 날아가는 그 순간 형사고발하고 이제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잘못하고 지금 하는 게 게임, 토토. 그래서 이번 명절 많이 받아봤을 때 그게 금융이 안 되니까 도박으로 다 쏘고 있어요. 업체 홍보 등을 외부에 위탁하면서 민감한 정보들이 쉽게 유출되기도 합니다. 서울의 한 병원이 병원 홍보를 해달라며 외부로 넘긴 1년치 환자 명단. 무려 10,000명이 넘는 명단엔 내원일과 환자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뿐 아니라 의료비 지원 대상 여부도 알 수 있는 보험 종류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절대 나오지는 말아야 될 자료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사람의 정보가 이렇게도 넘어오는구나.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먹으면 문자 발송해서 돈 받고 그 다음에 자료 넘겨서 팔아서 돈 받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개인정보 유출이나 거래가 사회 전 분야에 만연해지면서 정보 유출에 대해 무감각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번 사태 속에서도 정부와 금융사의 안이한 대응과 부적절한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여론의 문매를 맞은 데 이어 이틀 전엔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카드사 간부의 발언이 공분을 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박 친구는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피해자입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사장님, 대국민이 피해자 어찌 농협카드가 피해자입니까? 금융위원회가 이번 사건 직후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텔레마케팅 자체를 중단시켰다가 번복한 것을 두고도 졸속 대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시간적으로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계적인 대책이 나올 수가 없었죠. 기존의 법과 잘 조화스러운 보호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론에 밀려서 대책을 발표했고요. 이 실제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법하고 많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사고 이후 여기저기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광고나 안부를 가장한 사기 문자 메시지가 날아오고 내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전화도 걸려옵니다. 인터넷 뱅킹은 해도 되는 건지, 계좌에 있는 내 돈은 정말 안전한 것인지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